숱한 국가폭력이 일어난 장소, 특히 춘천에 있는 보안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도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다음은 오늘 네 분의 국가폭력의 피해 당사자들이 여기 함께하고 계신데 증언을 듣는 순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기억을 되짚는 것은 무슨 무용담도 아니고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역사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고 또 치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렵게 증언을 청했습니다. 이 네 분들의 증언 좀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증언하실 분은 사부강쟁 당시 도원탄자 강부로 투쟁을 이끌었고 이후에 숱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사북민주항쟁 동지의 명예회장님으로 계신 이용갑 선생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도 기울여 주지 않는 광부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최윤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도 광부였고 대를 이어 저도 광부가 되었습니다. 광부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광부들의 애환스러운 그 삶을 정말 참다 못해서 80년도 4월달에 광부도 사람이다. 우리도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 하고 외친 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결국 군 보관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혹독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손도 이렇게 병신이 되고 마음의 상처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안사에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 보안대에 붙들려 간 사람들이 140여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자분들이 한 40명 정도, 남자들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행대 가서 저게 처음에는 원래가 우리 협상 조건에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11일 동안 가만히 참고 있다가 조사본부에서 내부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80년 5월 6일부터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잡혀가면은 바로 합동수사본부 바깥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이 팬티서부터 여자고 남자고 똑같습니다. 팬티서부터 다 벗으라 그럽니다. 다 벗고는 군복 폐품 반납한 거 군복을 갖다 줍니다. 그럼 전부 다 이제 그것만 딱 입게끔 만듭니다. 그럼 이제 남자들은 그런 대로 군복 배품 준 거니까 이제 맞아서 입을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이 허리띠나 이런 거는 원래가 그 안에서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렇게 붙어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려가니까 이렇게 이제 됐는데 처음 그 군복을 갈아입힌 다음에 바로 너희들은 나이대로 빠따를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깨 붙여가지고 빠따를 때리니 여자고 남자고 똑같습니다. 때리니까 뭐 3대, 4대 맞게 되면 뭐 다 꼬들어지지 어떻게 나이대로 맞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장에다 잡고 넣었는데 유치장에 들어가서는 전부 다 벽 보고 앉아있으라 그럽니다. 그래 벽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벽만 보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날을 이제 늦게 자고 그 이튿날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데 조사를 받으러 나가니까 이거는 뭐 먹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안대에서 이 고문조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와서 우선 물고문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문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런 고초를 겪으니까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시키고 또 너희들 한 데 대해서 빨리 이제 해달라는 급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문 중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은 이제 그 탄광에서 쓰는 고무 호수가 있습니다. 에어호수라 그래가지고 고무로 만든 호수입니다. 그걸 1m 해가지고 덩을 때리는데 이제 덩어리 같은 걸 때리면 회지 고무니까 감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10대쯤 맞을 때는 아픕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아프질 않아요. 확 나기만 하지만 이게 마비가 돼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맞아본 사람은 모르는데 맞기는 덩을 맞았는데 밤을 이제 자고 나오게 되면은 밑으로 이 다리까지 말이죠. 몸이 들어가지고 다리는 맞지도 않았는데 텅텅 붓습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필 깍지 끼우는 거 그 다음에 이 전갱이에다가 가꾸목기 이렇게 끼워놓고 꿀안채가지고 이제 덩이에 구랑발을 여기 막 바른 거. 그 중에 이제 그런 고문보다도 가장 힘든 게 뭔가 물고문입니다. 사람을 가꿀로 매달아 놓고 수건을 일단 놓고 물을 먹이는데 처음에는 물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참 숨만 쉬니까 손님을 막 이러니까 막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물을 먹게 되는데 물을 한참 좀 먹게 되면 나중에 깜을 칩니다. 그 깜을 치면 내려가면 이제 이래서 맞죠. 저 김철이라고 막 차물러다 막 붙죠.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게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니고 치발제가 2번, 3번씩 까무쳤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게 까무쳤다 일어나면 뭐 이제 가물가물하게 정신이 없죠. 그러면 니 했어?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럽니다. 그 정신 바짝 들면 안 했다 그런 말이죠. 또 그러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또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 조사를 받았을 적에 사람이 140여 명이 되니까 이런 강당을 빌려가지고 강당에다가 하판을 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놨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쪽 보면 말이죠. 다 보입니다. 그 조사받는 사람들이. 그래 앞을 보고 옆을 못 보게 하니까 앞만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근데 이제 저쪽에서 그러고 말이죠. 소리 지르죠. 그리고 막 살려주세요 하지. 그런데 가장 보기가 그런 게 뭔가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물고문을 하니까 여자분들은 이렇게 물고문을 하고 옷이 이제 문부서도 젖고 이러잖아요. 그 뭐 바닥에 쓰러지면은 바지는 바지대로 내려가고 우는 우위대로 올라가고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뭐라 했나 그런 말이죠. 아이고 시킨 대로 안 되니까 살려주세요 이럽니다. 우리가 참 이런 걸 봤을 적에 자 뭐 우리가 국민이다 뭐 한민족이다 내놓고 정말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문을 하면서도 희열을 느끼면서 고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죽을 지경인데 고문을 당해서 죽을 지경인데 막 분노가 끌어오르는 게 있잖아요. 참 못 견디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규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책에서나 아비규환을 봤지 말이죠. 아비규환이 참으로 뭔지도 결국은 못 해가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정말 아비규환이고 이게 참 생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혹독한 고문을 받고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 시제를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문을 받고 나와서 젊은 나이에 일찍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그 옵사리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식들하고도 전부 다 외면이 된 말이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80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것은 어느 곳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과거 암울한 역사 속에 억울한 참 고통을 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년 우리가 그 80년도에 징역을 가서 그 다음에 석방이 돼서 그 지역을 살고 출소했을 적에 참 우리의 그 아픈 옛날을 얘기하고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힘없는 광부들의 소리는 누구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다가 2000년도에 민주화 관련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그때부터 야 우리가 법으로나마 우리도 보장을 좀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는데 먼지 사복을 묻다 그러는 그 사복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인권단체, 종교단체, 대학교, 그 다음에 그 부산 국제인권영화제 여기를 다니면서 32군데가 다녔습니다. 그래 다니고 국회 앞에서도 일주일간 천막농성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2006년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금 전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투쟁을 해서 2005년도에 그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그 민주화 관련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28명이 기소가 됐는데 140명 중에서 28명 중에서 23명이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사망한 사람들 또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사법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그 결정문을 보게 되면은 국가에서 사과하고 명예회복하고 보상을 하라 이렇게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존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월급을 줘가면서 뭐 하려고 노력을 시켜서 국가에서 그 이행할 거를 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가에서 사과하고 명예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라 하는 게 저희들의 그동안의 투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사과를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140명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광부들로부터 더럽혀졌던 사국 지역의 명예도 되찾아야 됩니다. 광부들이 풍동과 남동을 일으켰다는 사국 땅이 명예로운 광부들이 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곳이구나 하는 기억으로 남는
지역의 명예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오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부장 부인 김준혜 씨를 게시판에 갖다 묶어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권력이 투입돼가지고 경찰 병력이 투입돼서 광부들을 가장 흥분하게 만든 결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분도 지부장 부인도 공권력의 피해자입니다. 이분도 구제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힘없는 이 광부들의 투쟁인 사복 항쟁을 거울 삼아서 정말 우리나라의 불쌍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이 정부와 기업주를 믿고 노동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의 대명천지가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1년 전에 청년 이원갑이 이제 8에 넘은 나이에 아직도 풀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5분 안에 피해자의 증언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더 있고 하실 텐데 그럼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신 말씀 또 책임감으로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의 증언자들 계시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분 갖고는 얘기하기 충분하지는 않을 텐데 나머지 분들은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강릉에 있는 관동대 재학생으로서 강릉보건대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신 최경원 선생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원갑 선생님 증언을 들으면서 저도 아주 데자뷰되는 부분을 40년 만에 이제 다시 되뇌면서 동병상련과 또한 앞으로 겪었던 마음들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우리가 이 국가폭력이 왜 생겼고 그 국가폭력의 주체는 누구고 그 국가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그 국가폭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또한 그 국가폭력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했던 일부 정치인 그리고 일부 관료들과 교수 등등은 또 무엇을 얻었는가? 그 국가폭력에부터 우리 피해를 당한 우리들은 그 이후에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과 어떤 치유를 받았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정말 가슴 아프기 짝이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상처에 대한 치유는 우리 국가폭력에 자행됐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아직도 국가폭력을 주체한 전두환과 군부 그리고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행해졌던 5.18에 대한 발포 명령자도 아직 제대로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7.1 청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까지 70여 년간 이어오면서 그 적폐 세력들이 아직도 준동해서 지난번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민주진보 진영이 정권을 쟁취했다고는 하나 우리가 청와대만 접수했지 나머지 언론, 검찰, 재벌 아무것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증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증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뼈아프게 통찰해야 할 부분, 반성해야 할 부분, 앞으로 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지향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제 경험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980년 당시 광동대학을 다니면서 당시 이제 그 5월의 법 때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전에 학도 호국단 체제에서 우리 그 저도 대학 자율화가 되면서 그 중학생회 직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 그 선배가 출마를 하면서 저를 보고 그 합동 연설회장에서 찬조 연설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그때 저는 그 ROTC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거 참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 연설회장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때 생각난 거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비판했고 그리고 군부 전두환 군부들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군으로 돌아가라. 정치인들이 하면 된다. 뭐 그런 골자로 이제 좀 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뭐 저기 이 학내 시위를 좀 해야 되는데 유인물을 좀 써달라 그래서 몇 장 써준 거. 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 이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씨 아들하고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권들하고 연관돼서 당시 김대중 씨가 뭐 대중경제론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 3단계 통일론 뭐 이런 거 저기 이 녹음 테이프나 책자를 조금 제 친구들하고 나눠버리죠. 그 정도였는데 5월 17일 날 저녁에 저희 집이 경찰과 합석해서 닥쳤을 때 제가 도주를 해가지고 서울로 잠입을 하고 그리고 결국 제가 그때 저희 누님이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누님을 연행을 해가지고 발과 발 사이에 강목을 끼워놓고 고란쳐놓고 저희 형님 직장생활하는 형님도 그 보안대로 또 잡아가고 쟤랑 그때 사귀고 있던 여자의 아버지도 보안대로 데려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오공룡 범진사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서대문 옛날 서대문 교도소 쪽에 있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그리로 연행돼가지고 첫날에 들어갔는데 그저 아무런 묻는 말도 없고 하면서 그냥 사람을 제가 알기로는 그저 군인 목포를 이제 뚫뚫 감아놓고 아주 온 사방을 구타하는데 얼만큼 맞았는지 보니까 온 사방에서 피멍이 아주 들어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맞고 있는데 그 옆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아주 비명 소리를 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네 이놈들을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나도 맞으면서 고통스러웠지만 저분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귀를 기다려보니까 그분이 당시 성균관대학 그 장을병 교수 나중에 그 가운데 삼척에서 그 개위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고초를 한 열흘간 거기서 겪다가 강릉보안대로 이감이 되어 와가지고 나머지 겪은 과정은 조금 전 증언해 주신 이원갈 선생님하고 대동 소유합니다. 그럼 그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보안대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어떤 문제 현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요구대로의 수사에 대한 수사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속하고 그러니까 뭐 때리는 모습, 물고문 당한 모습 저는 뭐 직접적으로 물고문을 당하면서 하도 굴지 않으니까 고춧가루를 넣으라 그랬는데 제가 고춧가루를 넣는 건 못 봤습니다만 뭐 그런 식의 이제 공포 그리고 저는 또 특히나 합동수사본부장이 저를 불러놓고 제가 그때 뭐 22살 됐을 텐데 볼펜으로 이렇게 저 머리를 이마를 시려부대를 찌르면서 이놈이 김일성을 만나고 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중앙본부에서 받았는데 어떤 법처로 만나고 얼마를 받아가지고 김대중 내라는 거에 돈을 투입을 했는지를 밝혀내라.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 당시 김대중과 김일성하고 연관됐다고 그러면 그건 뭐 대가망신 정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부인 해야만 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저도 무너졌고 그 무너졌다는 그게 이제까지 내가 남자로 살아왔는데 이걸 못 견디고
하지 않은 일을 고문을 해가지고 발설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몇십 년간 제 스스로 겪어했던 정신적인 고통,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국가폭력이란 정말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연히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나 국가폭력은 또 우리 앞으로 다가옵니다. 저들은 국가폭력을 통해서 전달하는 정권을 잡았고, 그 하수인들, 하다못해 보안대에서 우리를 타작하던 중사, 상사, 이런 나부레기들도 결국 다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예를 제가 하나 들으면, 그 당시 제가 수사받는 중에 저는 혼자 구속이 돼가지고 강릉보안대에 거의 한 달을 있었는데,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뭐 수사한다고 이렇게 뭐 형님하고처럼 지내는데, 그래서 뭐 중사, 상사, 합수부에 나와 있던 경찰 이 사람들이 삼청교육대 대상자를 물색하면서 한 명을 불러다가 이 공갈 저 공갈 치고 그 당시에 2천만 원을 뜯어내는 걸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천만 원을 80년도랑 환산하려고 짜장면 값을 계산해보니 80년도에 200원 했더라고요. 지금 5천 원에서 6천 원 하는 거 보면은 지금 그 2천만 원인 게 5억 내지 6억입니다. 그걸 하루에도 한두 건씩 가지고 지들끼리 합수부장 올려갖고 지들끼리 그걸 나누는 걸로 싸우고 이럽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 갔다 와보니 합수부장 집이 저희 집 나오는 골목에서 뭐 엄청난 대궐 같은 집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강제 징집돼가지고 군에 갔다 온 사이에. 그러니 그것들은 그런 떡고물로, 그리고 그 중사 상사하는 사람들도 나와보니까 뭐 대궐 같은 집에 좋은 차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간다. 우리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이후에 정신적인 트라우마, 육체적, 정신적인, 거기서는 후유증, 이런 걸로 이렇게 고통받는데, 전애들은 그렇게 똥똥거리고, 이거는 친일 70년 청산 못한 과정에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거하고도 똑같습니다. 제 얘기를 정리하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단순하게 뭐 국가폭력이 뭐 이렇게 규탄한다, 뭐 치유하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관찰하고, 주시하고, 토론하고, 의견 나누고, 그래 결국 깨어있는 국민들의 조직된 힘이 아니면은 우리가 또 언제나 이러한 국가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다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로 제 얘기를 가름하겠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그 5.18 당시 강원대학교 학생으로 보안사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고, 그 이후에 이제 노동운동 전선에 뛰어들어서 다양한 곳에서 노동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설 파업, 정상 트로이카 이런 책들을 탄찬하신 우리 안재성 작가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아주 단편적으로 써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그 일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사람이 당했지만 그만큼 이렇게 본격적으로 국가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잡혀간 게 한 6월 20일쯤 됐을 겁니다. 그 날짜 이제 잊어버렸는데, 육군 보안사, 그 당시 이제 춘천에 있던 보안사에 잡혀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먼저 왔던 선배님들이 다 이제 나갔습니다. 막 선후배들이 이제 다 맞고 저기로 끌려가든지 구속되거나 아니면 유격대로 끌려갔을 때라서, 거기 갔더니 맞을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경제사범도 있고 뭐 여성 우리 백진 동지도 있었는데 과연 맞을 수가 없는 점이니까
저 혼자서 이제 맞으니까 원래는 벽에 이만한 공간에 다 벽을 보고 돌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저는 벽을 보고 앉아 있을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왜냐하면 혼자니까 계속 그놈들이 2-3시간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3명이 들어와서 이제 계속 때리거나 기합을 줘야 되는데 나 혼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잠 안 자고 며칠 동안 이렇게.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초범이고 아직 이제 갓 20살 때였나? 그래서 저한테는 고문 같은 거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뭐 그냥 때리기만 했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교통사고 한번 쿵 하고 부딪혀도 그 후유증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속적인 그 구타를 한 5일 정도, 4박 5일인데 4박 2일이라는 것도 없어요, 진짜. 뭐 잠을 잤어야 박이 있는 거죠. 그냥 한 4, 5일 정도 4박도 없고 벽도 안 맞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맞았고 우리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은 안 당했지만 잠깐 말씀하셨던 뭐 우리 다른 여기에 계신 다른 우리 선후배들도 다 당했던 거죠. 갖고 못 끼고 이렇게 위에서 진 누르는 거, 하이바에 여기서 이제 거꾸로 대가리 박게, 하이바 놓고 그 위에 대가리 박게 하게, 아니면 바닥에 하이바 놓고 명시를에다 올려놓고 통닭으로 매달기고, 손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책상 사이에다 이렇게 저기로 막대기로 걸어서 매달아 놓는 거죠. 아주 미쳐버리죠. 그런 거. 또 벽에다 이렇게 벽에 기대서 앞으로 한 발씩 자꾸 빼게 하는 거죠. 뭐 그런 기합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바로 계속 이 머리를 그렇게 이놈들이 때리죠. 그래서 때리고 빠따. 저가 그래도 맞으면서 나름대로는 아주 저기가 강한 때라서 내 이름을 꼭 알아내가지고 언젠가는 복수를 하겠다고 막 별의별 내 마음을 다지면서 맞아도 그 불에서 비명도 안 질렀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이 빠따를 맞을 때는 비명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군대 가서도 맞아봤지만 그놈들 빠따 맞으면 나도 모르게 으악 소리 나고 뒹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졸면서도 맞고 뭐 나중에 그렇게 며칠을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며칠 만에 이제 한 4, 5일 정도 됐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제 서울 이제 합동수사본부로 이제 연행이 되게 됐죠. 그래서 서대문 경찰서 이치장에 이제 갇혔을 때 보니까 하여튼 그때 다른 우리 선배들도 그랬다 그래요. 이렇게 마찬가지였는데 저도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피죠. 그러니까 머리도 혹이 엄청 나가지고 다 피가 흘러서 그냥 머리가 떡진 채로 피해. 물론 씻고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붓는 건 다리도 그 청바지가 아니고 골든 바지였는데 골든 바지가 완전 피로 떡이 돼가지고 떨어지질 않죠. 우리 다른 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떨어지질 않고 발바닥도 정말 퉁퉁 부어서 내가 걷지를 못하니까 그 형사들이 안아서 이렇게 옮겼을 정도로 그렇게 저기 상태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구멍에서 다 피가 나왔죠. 또 코피가 이렇게 주르륵 흘러요. 그리고 오줌도 이렇게 누런 게 새빨갛고 대변도 새빨갛고. 하여튼 그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들었다. 우리 서울에서 보안대에서 맞았던 합동수사본부라지만 실제로 보안대에서 그놈들한테 맞았던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런 비슷했어. 다 옷이 전부 삐떡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때 그렇게 물론 실제로 맞은 건 서울 가서 거의 안 맞았기 때문에 맞은 거는 4, 5일 길게 잡아도 시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4, 5일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아주 심하게 이렇게 등뼈도 여러 개 이렇게 변형이 생기고 난청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중에 우리 황일호 선배님이나 우리 이용갑 선배님 계시는 그 사북으로 노동운동하러 이렇게 내려갔을 때 우선 광산에 밀려가면 신차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동원탄자 담당 거기서도 떨어지고 삼척탄자에서도 떨어지고 그 소리도 안 들리고 적재된 놈이 여러 개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취직이 안 돼서 그 태백에 있는
장원광업소라는 아주 조그마한 조금해도 한 700명 되는 거죠. 지금은 그 당시 작은 회사라 작은 탄광이었는데 이제 권리 취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40살 좀 넘어서 하여튼 계속 아프긴 했는데 신경통이 이제 조직적으로 달고 살았는데 한 40 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지금도 머리가 무진장 아픈데 하여튼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고 나중에는 한 50살 넘어서부터는 이제 막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아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손끝을 슬쩍 그렇게 스치기만 해도. 그래서 아주 죽다 살아서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많이 치료를 받고. 그게 이제 그런, 꼭 그 고문 때문에 그런 류마티스라고 전신 류마티스 전신 근육 류마티스라는 특이한 질병인데 그게 뭐 매맞지 않아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꼭 그 때문이라고 저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병원에서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막 숨도 못 쉬고 이런 상황인데 의사가 이렇게 저 와서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그동안 참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처음으로 흘렀던 생각이 납니다.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해서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의사가 아무 관심 없을 텐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옛날에 저 나쁜 놈들한테 맞아가지고 전두환이 그놈들한테 당해서 이렇게 평생을 고생한다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기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이상입니다. 퇴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면서 과거를 들추는 게 쉽지 않아서 목도 메고 그런데 어렵게 얘기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분 얘기 들으면 여러 가지로 80년 대학 1학년 때 일단 뭐 입학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연행되고 그리고 그거 교초를 걷고 2년 후에 또 뭐 다른 투쟁, 성적이 소각투쟁으로 또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광산 노동운동 할 때는 살해 위협까지 받았던데 할 얘기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의회 의원을 활동하고 계신 박의균 의원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인균입니다. 앞서서 그 선배님들의 그 증언 참 제 가슴이 찡합니다. 그리고 아파옵니다. 말문이 막혀옵니다. 제가 처음 그 보안대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80년도 5월입니다. 이 80년도 5월에 1학년 때 이 강원대학교 제가 경인고등학과를 다니면서 이 동료 학생들과 선배들과 서클로 지금은 그건 동아리라고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서클이라고 주로 했었죠. 거기서 춘천 시민들에게 드리는 걸 제하에 유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밤중에 갑자기 이 군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체포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소양로 보안사에서 아마 한 달간 우리 앞서서 선배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만예우리, 구타 뭐 그런 고문들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당시엔 준성군 샘밭 신동인가요? 거기 이제 유격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거치고 나와서 나중에 학생운동 거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강인호 선배님, 우리 이원갑 선배님 계신 곳에 우리 안재성 선배님하고 같이 탄광에 갔습니다. 탄광에 가서 동해광업소 하청 삼덕광업소라고 거기서 이제 광무로 일하면서 우리 지금 태백시장에 있는 유태하고 같이 소문 만들고 우리 좀 민주노동조합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노동자들이 좀 잘 사는 사회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 불합치가 침투를 해서
이 태백과 도계의 경계점에 있는 인폭포라는 곳에 절벽입니다. 절벽에서 그 유인당에서 이 불악지가 그 상동 미군 부대를 폭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길래 거절했습니다. 민주화, 노동운동은 그런 폭파나 테러가 아니라 우리 단결된 사람들이 단결해서 조직하고 우리 민주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테러가 아니다. 이랬더니까 저를 이 사제폭탄으로 머리를 쳐서 절벽에 떨어뜨렸는데 무사 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도계천주교에 연락을 해서 또 그 도계천주교에 신님이 차까지 오셔가지고 구출돼서 갔다가 너무 부상이 심해서 그 병원으로 이송 과정에서 다시 그 보안사에 의해서 다시 제도가 돼서 이 강릉 보안사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간 조사를 받았는데 갔더니까 이미 자료가 다 돼 있습니다. 광부 누구를 시켜서 사제 폭탄을 만들게 하고 광부 누구를 시켜서 다이너마이트를 훔쳐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미군 부대 폭파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 그런데 거절하니까 그 하자고 지시를 명령을 내렸는데 그 광부가 거절하니까 제가 그 사람을 이제 오히려 구타를 했다. 명령 불복종으로 조직의 쓴맛을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실수로 떨어진 거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또 그 당시에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기 직전에 김포공항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제가 했다. 뭐 이렇게 이미 자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라고 법문을 하는 겁니다. 법문은 뭐 기본적으로 부타, 장안제우기, 심지어 그 철책상 사이에다가 손발을 묶고 막대기를 끼워서 수건 얹고 이 고춧가루를 주전자에 넣어서 콧구멍에 불 집어넣고 하는 이런 고문들이죠. 사실상 이 매는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한 3, 4일은 그대로 어떻게든 뻗어냅니다. 내가 인정하는 순간 이건 뭐 간첩이 돼서 사형 아니면 무기다. 버텨야죠. 그런데 벌써 3일, 4일 지나면은 자만지하고 정신도 몽롱해지고 하도 두들겨 맞고 뭐 이러다 보면 정말이지 바지가 이 피부하고 피범벅이 돼서 떨어지지 않고 어쩌다 화장실 가서 이 변을 누게 되면 완전 꽁끗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바지를 입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 달라붙었던 게 떨어져서 벗어서 일은 맞지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뭐 도저히 이 살아나올 수 없는 거라고 절망도 하고 자포자기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북의 지령을 받아서 이 김포공항 폭파해서 사람 죽이고 미군 부대 폭발했다고 인정을 하는 그 순간 뭐 모든 것이 뭐 하여튼 정말이지 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나와서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어떤 불안 초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밥을 아무리 먹어도 이 배는 부른데 허한 겁니다. 허기 지는 겁니다. 사람이 진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밥을 먹으려면 꽉 쳐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또 배고픕니다. 허합니다. 그런 어떤 이 허기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한번 그러고 나면은 사람 기피를 하게 되고 뭔가 사람이 어디서 보자고 하면 불안하게 되고 심지어 밤에도 나를 잡으러 누가 올까봐 해코지 할까봐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을 잠긴 걸 몇 번이고 확인해야 하고 심지어 그 베개 밑에다 칼을 둬야 하고 이런 어떤 초조, 불안 이런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 가는 겁니다.
뭐 하여튼 이 여기에 뭐 이 자료로 이제 뭐 이렇게 이 첨부가 됐으니까 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 이완돼서 생각을 한다면 언제든지 그런 것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원도에서 춘천에 그 보안사 부지 이 기억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 꼭 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잊혀지고 이 긴장이 완화되고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는 공간으로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기억을 다시 떠올려주신 네 분의 그 증언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발제자 두 분에게 마무리 발언을 여쭤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손흥호 위원장님부터 마무리하는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증언하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지난해 우리 강원민주재단에서 여러 구술과 저담회 통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으시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수히 또 뭐 과거사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뭐 군이든 또 검찰이든 이런 국가기관들이 나름 그 과거 정리를 해온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큰 사건이나 아니면 이제 명확하게 구속되고 이런 사례들은 나름 어느 정도 또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춘천 5.18에서 보듯이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한 달 넘게 고문 당하고 뭐 유격 훈련하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라든가 뭐 후반됐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그 피해 사례라든가 또 강제징집이나 녹화 사업을 통해서 그 겪었던 그런 고통들은 이게 전혀 지금 그런 진상규명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가로부터 어떤 정식으로 사과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뭐 물질적 보상이나 배상 이런 거 이전에 다 이제 뭐 50대, 60대 이렇게 되는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간 상황에서 그 몇십 년 동안의 어떤 트라우마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국가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고 명예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한결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정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가폭력의 상징화된 그런 장소, 공간 이런 부분들을 뭐 비단 춘천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좀 우셔도 있을 텐데 그런 그 공간을 통한 어떤 치유의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김아람 교수님도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증언해주신 분들께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오늘의 자리도 그렇고 그 강원민주재단에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결국 우리 후세대가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념관을 만드는 문제도 그러하고요. 이런 자리들도 그래서 다 같이 좀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보면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미래 세대를 위한 제가 주로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젊은 세대와 더 많이 소통하고 젊은 세대들이 이전에 이런 아픔들을 좀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자리들 그리고 여러 방법들이 좀 같이 고민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가폭력은 치유와 피해에 대한 배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폭력과 관련돼서 당사자인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홍보상을 취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법부는 국가폭력희생자의 무죄 실현을 위해서 재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입법부는 공문 피해자 지원 법안 등 각종 특별법이 지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민주대단은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제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들 그리고 비대면 줌을 통해서 접속하고 계신 우리 강원민주재단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민주재단과 사북민주항쟁 동지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폭력의 상처와 치유에 대한 민주주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